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안을 울렸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남편 준호가 고개를 떨궜고 그 옆에 앉은 변호사가 뭔가를 속삭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법정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48살 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준호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을 만큼 그는 제 마음을 단번에 가져갔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웃을 때만큼은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했고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싸운 적도 없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누가 봐도 사이좋은 부부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고 준호는 중소기업 영업부장이었습니다. 벌이가 엄청나거나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저녁마다 둘이 마주 앉아 밥 먹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단 하나만 빼면 아이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싶었는데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인공수정도 시도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준호는 괜찮아, 우리 둘이도 충분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에 그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아이에 대한 갈망은 커지고 제겐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준호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수가, 나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럽고 어딘지 모르게 단단하게 각오를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리모. 생각해봤는데. 대리모.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서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의 등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기를 못 갖는 것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 인공수정이 또 실패했을 때 제가 욕실에서 혼자 울고 나오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던 손. 그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못 낳으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죄책감이 결국 이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알아봐봐. 대신 조건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수가 진짜 고마워. 그 말이 그렇게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새터민 커뮤니티를 통해 설아를 만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22에 혼자 내려와 서울에서 5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으며 보증금도 빠듯한 고시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어딘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셋이 우리 집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미리 써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하는 대리모가 불법이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적어두는 게 낫겠다 싶어 직접 항목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부의 자녀로 호적에 올린다. 대리모는 출산 후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양육권을 포기한다. 임신 기간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 일체를 지원한다. 출산 후 사례금을 지급한다. 설아가 항목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인할게요. 저는 그 종이 맨 아래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설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설아의 손이 제 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설아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에 서 있던 그 모습이 저는 미리 작은 방 하나를 치워두었습니다. 새 이불을 깔고 창가에 작은 화분도 하나 놓았습니다. 고생할 텐데 편히 있어요. 설아는 꾸벅 인사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모가 불법이라 인공수정은 안 된다고 직접 관계를 해 아기를 가져야 한다고 남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기를 위한 거고 사랑이 있어 관계를 하는 게 아니니 이해해 달라고도 설득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뒤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시며 축하드립니다 하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설아가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우세요? 몰라. 그냥 기뻐서. 정말이었습니다. 내 배에서 자라는 아이가 아닌데도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산모 보양식을 챙겼습니다. 미역국, 건강죽, 과일 주스. 설아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생강차를 끓였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붙여줬습니다. 태명도 지어줬습니다. 하늘이 어때요? 하늘이. 설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준호는 산부인과 동행도 자처했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빠지는 날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미안하다고 했더니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갈게. 걱정 마. 그래, 잘됐다. 든든하기도 하지. 9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그저 아름다웠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처음 하늘이를 봤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쭈글쭈글하고 작고 빨간 얼굴. 그런데 어찌나 예쁜지. 간호사가 아기를 건네줬습니다. 처음으로 품에 안은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작은 몸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아기야. 내 아기. 설아는 산후조리 기간이 끝난 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제가 약속한 사례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설아가 봉투를 받으며 잠깐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지만 저는 그게 그냥 산모의 빈자리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설아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다 밤을 새우고 이유식을 처음 먹이던 날 사진을 수십 장 찍고 하늘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을 때 준호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뒤집었어. 뒤집었다고.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달려와 하늘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우리 세 식구, 둘이 아니라 셋. 첫 돌잔치는 소박하게 가족끼리만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오셨습니다. 하늘이가 돌잡이에서 실을 잡자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그날 밤 저는 돌잔치 사진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돌잔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식탁에 앉더니 한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한 잔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이유식을 데우면서 밥 안 먹어? 하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 할 말이 있어. 돌아보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함께 웃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 준비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할 거야. 아이 못 낳는다는 거 숨기고 결혼한 거잖아. 그게 법적으로 사기 결혼이 될 수 있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둘이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잖아. 같이 병원 다닌 거 잊었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변호사. 이미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왜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못 고르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준호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한다고.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미수가, 설아가 하늘이 진짜 엄마잖니. 하늘이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 애가 들어와야 하지 않겠어. 애는 아무래도 친애미가 키우는 게 맞지. 방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어머니, 지금 제가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댁 골목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걷다 보니 낯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뿌옇고 바람이 찼습니다. 머릿속에서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모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준호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먼저 입을 뗀 적이 있었습니다. 설아라는 아가씨가 착하다더라고 새터민 지원 모임에서 알게 됐다고.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처음부터였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에 들러 맡겨둔 하늘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준호는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준호의 휴대폰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설아가 나간 뒤로도 준호와 설아 사이의 통화 기록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로그인 상태로 놔둔 아이패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보고 싶어. 나도. 조금만 더 기다려. 이혼은 언제 해요? 하늘이 보고 싶은데. 곧 돼. 걱정 마.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뒤집기를 하던 날도, 이유식을 처음 삼키던 날도, 첫 걸음마를 떼던 날도, 준호는 설아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늘이가 깰까봐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기만 하면 안 되지. 캡처를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이체 내역. 하나씩 저장하고 또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는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습니다. 불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결혼한 것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는 기망에 의한 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준호를 마주한 건 두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우리 측 변호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먼저 결혼 후 3년 차부터 함께 불임 전문 병원을 다녔다는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준호가 보호자로 함께 내원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전 숨겼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설아에게 매달 지급된 생활비, 출산 후 지급된 사례금, 대리모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캡처를 제출했습니다. 설아가 준호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이혼 빨리 해요. 나 더 못 기다리겠어요. 하늘이 보고 싶다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 중 제3자와 교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 분할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 다 식어버린 자리에서는 눈물도 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사를 마친 날 저녁이었습니다. 양집 아름 빌라 2층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남양이라 오후만 되면 볕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하다 박스 하나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늘이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돌잡이 실을 잡고 까르르 웃고 있는 하늘이, 그 옆에서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건 진짜였습니다. 어떤 것도 그 기억 자체를 가짜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잘 자라렴 하늘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자식으로 1년을 키운 하늘이는 준호와 설아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니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동물보호센터에 갔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부터 봐두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조금 설렜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케이지 문이 열리자 작은 갈색 강아지가 코를 킁킁거리며 달려나왔습니다. 발이 작고 귀가 접혀있는 믹스견이었습니다.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리더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웃고 있네 나. 집으로 오는 내내 강아지는 제 품 안에서 꼬물거렸습니다. 작은 심장 소리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내려놓자 낯선 집을 코로 탐색하며 조그만 발로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그릇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작은 것, 하나는 제 것. 처음으로 혼자만의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별거 아닌 반찬이었는데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옆에서 밥그릇을 핥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4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오롯이 나만을 위한 저녁이었습니다. 강아지가 밥을 다 먹고 제 발등 위로 올라와 웅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한동안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를 것도 기다릴 것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배신을 당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미숙 씨의 새 출발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미숙 씨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온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